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빈 쌤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은 여기 나와 있죠. 11시 34분이고 빨리 공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단답형 주관식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예를 만족시키는 실수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진수 조건을 따져보면 x는 2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얘가 밑이 다르니까 얘도 로그 9로 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두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로그 9에 x 더하기 10이고 로그 방정식에 의해서 얘는 진수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6인데 얘는 조건에 위배되고 6이 정답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거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거든요. 판별식을 어떻게 세워요? 극대 곱하기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로 보는 거죠. 얘가 0보다 작으면 반대 방향에 있는 거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세 실근을 갖는 게 맞잖아요. 따라서 얘를 fx라고 하고 얘의 극소 곱하기 극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서 갑니다. 플러스 6x가 0이 된다. 3x에 x 더하기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0이다. 그러면 지금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에서 극대 0에서 극소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요. 어떻게 됩니까? f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k니까 4 마이너스 k가 되고 f0의 값은 여기 그대로 fx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가 되니까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의 곱 4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k가 음수가 된다. k제곱 마이너스 4k가 음수가 돼. 0에서 k는 4까지인데 자연수 k는 1, 2, 3, 1, 2, 3 3개다가 정답입니다. 3차 방식 판별식 알고 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굉장히 세상 간단한 문제죠. 네, 시그마 AK와 시그마 AK 제곱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전개하면 되잖아요. 네,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AK의 제곱 더하기 2AK 빼기 3 얘는 요거 20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16 그 다음에 얘는 NC이기 때문에 모든 1항부터 8항까지 항이 모두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도 세상 쉬워요. 이게 나중에 제가 적분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간에 문자가 있는 정적분 이런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아래 끝, 위 끝 똑같게 대입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x에 0을 대입해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딱히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인테그랄 0에서 0까지는 0이다. 그럼 0은 0이다. 뭐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두 번째 뭐예요? 미분해가지고 식을 구하면 되겠죠. 좀 복잡한 문제는 개수 정리해가지고 고배 미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fx 더하기 x 제곱은 얘 미분하면 되겠네.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빼기 3x 제곱이 되겠죠. fx 넘어가 없어지고 얘는 넘어가면 4x 제곱이 되는 따라서 f 프라임 x는 뭐가 됩니까? 약분하면 4x가 되니 여기에 4x를 집어넣고 계산해라고 하는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4x dx를 계산하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2x 제곱을 0에서 4까지 적분하면 16에 곱해서 32가 정답이겠네. 요. 자, 그다음 20번입니다. 20번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다루었던 수능 특강의 그런 문제와 유사한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그러면 얘가 3이라고 적기에는 길이가 3이 아닐 텐데 그래서 얘는 3KK라고 두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세타라고 하고 AD에게 루트 2라고 되어 있고 또 B가 또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2T, T 이렇게 적는 것도 뭐 다른 변수로 적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코사인 세타의 값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왜 저번에 넓이를 구해라 했으니까 결국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로
외접원의 넓이 라지 R,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은 사인 법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사인 세타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사인 세타의 값 이걸로 구할 수 있겠죠. 봐봐. 세타가 4 루트 2다. 그러면 루트 14가 되겠죠. 따라 사인 세타는 얼마다? 4분의 루트 14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 이 2t만 정확하게 구하면 이 r이 나오니까 다 끝났네요. 그럼 이 t를 가지고 어떻게 식을 세울까인데요. t를 가지고 어떻게 식을 세울까인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첫 번째 삼각형 ABD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그러면 식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문자는 KT 두 개고 식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첫 번째 식은 요 세타 나와 세 변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요거는으로 식 세우는 겁니다. 는 2배의 루트 2 곱하기 3k 분의 얘의 제곱 2, 얘의 제곱 9k 제곱 빼기 4t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2 곱하기 루트 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4가 되잖아요. 따라서 얘랑 다 사라지면 3k는 2 플러스 9k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그러니까 4t 제곱은 9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다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왜냐면 모르는 문자 두 개씩 두 개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쪽 삼각형으로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그러니까 이사분면 값이라는 것만 주의해서 삼각형 ADC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거꾸로니까 2사분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는 이렇게 되고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2분의 k 제곱 플러스 2 빼기 t 제곱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2랑 루트 2랑 요 4루트 2랑 다 저쪽으로 넘기면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k는 k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t 제곱 따라서 t 제곱은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 둘이 연립하면 k 값 나오지 않겠어요? t 값도 나오고 다 나올 것 같은데 9k 제곱 마이너스 3k 다 됐네요. 4배 하면 되잖아요.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 그럼 5k의 제곱 마이너스 5k 아니 7k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까나 5k k 2 3 하면 되겠네요.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k의 값은 음수가 되기에는 그렇고 2가 되겠네요. 2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6, 얘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k가 2가 됐으니까 t제곱 값도 나오지 않겠어요? 4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이니까 t는 2루트 2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얘 길이가 4루트 2 여기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뭐만 구하면 되나요? 사인 법칙 사인 값 구했고 사인 값 위에서 구했고 여기 4루트 2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죠. 2번 삼각형 ABD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정전주 라지 R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인 세타분의 4루트 2는 2 라지 R이야. 따라서 2 라지 R은 2로 이렇게 나누면 2루트 2 곱하기 사인 역수 사인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4분의 루트 14였죠. 그럼 루트 14분의 4 이렇게 되고 얘를 임으로 예 이렇게 하고 루트 7분의 8임으로 따라서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외접원의 넓이는 7분의 64 파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얘가 p분의 q 파이인 거죠.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71이다 두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2번 하고 네 밤이 깊으면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봐야죠. 네.
21번입니다. 21번. 21번 문제는 수열의 점화식 문제예요. 이 점화식의 문제는 지금 보니까 여섯 번째 항 규칙 나와 있고 여섯 번째 항 나와 있는 첫 번째 항을 구해래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부터 뒤로 가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마다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저는 앞에서 뒤로 풀 겁니다. 근데 혹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푸셨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A6은 입니다 선생님 하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 A5가 3보다 크다, A5가 3보다 작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시고 또 이렇게 가셔도 되죠. 근데 그렇게 가신다면 사실은 요 두 식 있잖아요. 이 식을 AN으로 두는 게 나아요. N, AN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앞으로 간다고 하면 요렇게 두는 게 낫다고요. 요렇게 두시는 게 편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앞에서 뒤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역방향이 아닌 순방향의 풀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향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시다. A1의 값을 구하시. 근데 이 규칙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해요. 3보다 크면 이전항이 3보다 크면 너무 크니까 숫자 나누는 거예요, n으로. 근데 3보다 작으면 얘다 하면서 10이라는 큰 숫자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3보다 큰지 작은지를 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결국은 A6이 2가 나오고 A1이 주인공이고 얘의 값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이렇게 적어 나갈 거예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근데 여섯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2라는 숫자는 이게 이전 항이 3보다 작아서 1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그러니까 A5가 3보다 컸기 때문에 나누기 5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누기 5에서 2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10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1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나눠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작아서 1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 요 A라고 하고 처음 숫자를 A라고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얘가 3보다 클 수도 있고 3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기 1 하니까 그냥 A가 되겠네요. 근데 얘가 3보다 작다. 만약에 얘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A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이 되겠죠. 작으니까 얘다 하고 준 거잖아요. 그럼 10이 된 경우에 얘가 3보다 크죠. 이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3보다 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누기 2를 하겠죠. 그럼 5가 되겠고요. 또 3보다 크네요. 그러면 나누기 3을 하겠죠. 이렇게 하나씩. 그럼 A4가 지금 A3이 오니까 A4가 3분의 5가 되네요. 근데 3분의 5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3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1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됐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따라서 A가 3보다 작은 이 모든 A. 근데 이 A는 이 자연수거든요. 얘가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자연수가 답이니까 따라서 A는 1, 2는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따져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A는 1, 2 이거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위로 올라갔습니다. A가 3보다 커서 1로 나눴을 때 A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여전히 3보다 큰 거죠. 아까 A가 3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것도 3보다 크겠죠. 작은 거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나누기 2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2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얘가 3보다 크면 나누기 3을 해서 6분의 A가 되고 A4가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3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3보다 작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2분의 A가 3보다 작으니까 A는 6보다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즉 A는 6보다 작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얘다 10 이렇게 두겠죠. 근데 10이면 3보다 큰데 그 3보다 큰 수가 나누기 4가 돼서 1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긴 아예 모순이네요. 그냥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하다. 이쪽 방면에서
4항에서 5항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a는 3보다 큰 거고, 그러니까 a가 6보다 큰 상황에서 a가 6보다 작으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a가 6보다 큰 상황에서 지금 6분의 a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얘가 만약에 3보다 작아서 얘가 바로 10이 될 수도 있겠죠. 얘가 3보다 작아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얘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18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즉,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요 부분의 말은 뭐냐면, 즉 뭐냐면 6보다 크고 a가 18보다 작다는 얘기는, 같거나 작다가 아니고 그냥 작다. 18보다 작은 경우에는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6, 7, 8, 9, 10, 17까지 되는 12개의 연속한 자연수의 숫자가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얘가 3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기 4를 해야겠죠. 그럼 24분의 a가 되는데 그게 10이 돼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는 a는 24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풀었어요. 이게 모든 경우인 거잖아요. 이제 다 했잖아요. 따라서 모든 a 값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240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항초말 해가지고 더할 거고요. 그러면 240 더하기 2분의 항수 12에 6 더하기 17 23, 6에 23 곱하면 얘가 110 뭐가 되더라? 네, 위에 계산했는데 뭐죠? 네, 알게 계산하세요. 더하기 138, 240 더하기 138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381이 정답입니다. 네, 이건 순방향으로 풀었고요. 역방향으로 푸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21번입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후순위일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다 푸시고 요게 남으셨다면 충분히 얘를 정의에 의한 풀이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로, 0보다 클 때는 요 따위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이게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0이라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죠. 플러스 만약에 더 있으면 더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뭐를 해주셔야 돼요? x는 0에서 gx는 연속이다. gx는 x는 0에서 연속. 두 번째 뭐 해줘야 되겠어요? g' 0 마이너스 자미분계수랑 g' 0 플러스가 같다고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g 0 마이너스랑 g 0 플러스가 같다고 해줘야 될 거고요. 그렇게 일단 먼저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gx는 여기에서 연속이므로 얘에다가 0 집어넣은 마이너스 f0은 여기다가 0 집어넣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은 절대값 f0 빼기 8이다랑 같겠죠. 얘가 0 들어가고 마이너스 8 절대값이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는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f0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f0이 음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f0은 마이너스 f0 빼기 8. 똑같은 게 있는데 또 모순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F0은 0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0은 0 빼기 8.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F0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F0은 F0 빼기 8. 그러니까 2F0은 8이야. F0은 4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모르긴 몰라도 y축에서 위를 향하고 있겠죠.
그리고 얘는 3차 함수잖아요. 뭐 최고차 양수다 함수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냥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0,4 이게 이제 0,4에서 찍고 밑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더 올라가 있지 이런 부분 모릅니다만 결국은 요런 fx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gx의 그래프가 음수에서 마이너스 fx니까 얘는 요렇게 내려오겠네요. 요렇게 gx의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오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gx의 그래프고 이 gx의 그래프는 이 삐져나간 건 지워야 되죠. 다시 봐봐.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되겠네요. 뒤에는 모르겠어요. 이 양수 부분은 따로 그리니까요. 음수 부분 이렇게 돼. 얘는 f-x가 되겠네요. 맞아요? 얘 몇 콤마 몇을 지나요? 0,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얘가 gx의 그래프가 일단 왼쪽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우선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서 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보자고요. 그럼 얘를 각각 미분한 g'x를 구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x, x가 0보다 작을 때랑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4x가 되겠죠. x가 0 이상일 때요. 그럼 여기 00 집어넣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f'0과 절대값 f'x x가 0이랑 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뒤에 있는 애는 0 집어넣으면 사라지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같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f'0은 지금 0,4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f'0은 f'0이 되니까 따라서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0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0,4 그러니까 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그래프. 이렇게 밑으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라 0이었다는 얘기예요. 0,4를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 기울기가 0인 그 부분의 일부가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이게 뭐 더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일단 f'0이 주어집니다. 일단 얘 f0이 4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을 알려주고요. f'0이 0이라고 하는 것은 1차항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만 두기에는 아직 식이 부족해요. 아니 fx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fx를 이때까지 구한 걸로만 둔다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4다 이게 다잖아요. 그럼 적어도 식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의 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모르면 그것도 베스트입니다. 완전 좋은 거죠.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좀 조건을 찾아보겠느냐인데 아이디어는 이 뒤에 뺀 절대값 예에서부터 와요. 왜냐면 이 gx라고 하는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0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줬잖아요. 의심이 되는 건 x는 0이었잖아요. 근데 의심이 되는 게 알파 하나가 더 있어요. x는 2예요. 왜입니까? 얘는 뾰족점이에요. 뾰족점. 이 식 자체가 뾰족점입니다. 왜 뾰족점입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지금 삐뚤음하네요. 죄송해요. 네, 제 마음이 삐뚤은가 봅니다. 요렇게 되잖아요. 두 분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랑 2가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절대값이니까 올라오겠죠. 마이너스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양수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 말고요. 결국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이 부분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fx도 그거와 발맞춰서 값을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네들 양쪽의 그 기울기를 구하면 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거든요. 네,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미분해서 2 집어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x에 2 집어넣으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었다가 플러스 8로 바뀌는 뾰족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fx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과 8로 x는 2에서 뾰족점으로 변해야 이게 빼졌을 때 그 차이가 좌우변의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8에서 8로 변해야 되니 얘도 x는 2에서 마이너스 8로 변하는 그 뾰족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0,4에서 찍고 내려와서 절대값이니까 요렇게 통과하고 뭐 이렇게 내려갈 텐데 얘가 아예 접혀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혀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맞나요? 네. 네? 네. 접혀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의 기울기가 여전히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된다 그 말이겠네요.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 된다 그 말이겠네요. 만약에 이것보다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2에서 꺾인다는 얘기, 이 통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fx가 만약에 이것보다 전에서 꺾인다라고 하면 이게 앞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나와 버려요. 이렇게 2에서 통과하는데 전에서 꺾인다고 하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나와 버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요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랑 2에서 근데 2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로 바뀌는 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x는 2에서 꺾임으로 절대값 fx 또한 같은 정도로 꺾여서 그 양쪽에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호의 변화가 아니고 꺾여야 한다. 값의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x는 2에서 gx가 미분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2에서도 미분 가능이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f2가 0이 돼야 되고 f'2는 마이너스 8이 돼서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더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최대 두 개씩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이제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요게 이제 숨겨진 조건들이고 요걸 잘 찾아내었다면 정답이에요. F2를 구해봅시다. 8A 더하기 4B 더하기 4가 0이다.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3AX 제곱 더하기 2BX가 되고 여기서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면 12A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8이다가 되니까 4B 똑같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4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는 1이다가 되니까 따라서 FX가 다 구해졌네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F 마이너스 5의 값은 125 빼기 더하기 25 더하기 4가 되니까 154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통 문제 끝입니다. 피드백이 진짜 중요해요. 네, 다시 풀어보시고 정리하시고 피드백 해보시고 작년 수능하고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작년 수능도 피드백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잘 칩시다. 알겠죠?